미친놈은 미쳤어도 저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직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대처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를 알고 나서 모두들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시기에 온갖 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와 삽질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대처와 실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간혹 몇 분들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증거 확보부터 소송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까지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직진하고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현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희한하게도 소송 기간도 대부분이 매우 짧고 소송 판결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렇게 우리들의 실수가 너무나 잘 보이지만 그 상황에 현재 있는 상태라면 객관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힘듭니다. 그 시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미친 듯이 한 저도 있고 마인드 디톡스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입 회원 혹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저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댓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떤 실수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럼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보고도 포커페이스를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몰아붙이고 분노만 가득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 남편이 바람났다. 내 와이프가 바람났다. 여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바람나서 나한테는 관심이 1도 없는데 죽는다고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린 것. 이게 가장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발목 잡고 늘어지면서 울고불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흥분해서 배우자에게 들이밀고 쭈궁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증거를 다 까발린 것. 패를 다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네.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고 돌아오라고 절규한 것.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안 돌아오죠. 네. 다섯 번째, 외도가 한참 진행 중인데 부부 상담을 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부부 상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들이 이제 상간자고 바람난 그 일찍 배우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돈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은 하되 외도 관계가 종료되고 도파민이 빠진 후에 그때 하셔야 효과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양쪽 집안에 알린 것. 예, 이혼 안 하고 살 거면은 알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알려야겠죠.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밖으로 아무리 굽으려고 해도 팔이 부러집니다. 처음에는 엄청 협조적으로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시어머니가 난리치고 상간녀 박살낸다고 해도 막상 상황이 오면 자기 아들이랑 재산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서 보고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 욕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이중 삼중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알리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었던 것.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도 또 믿어주는 거죠. 예, 아니라고 지금 미친놈이고 그냥 빙의된 그 바람에 미쳐있는 도른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관계 개선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이건 남편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아내분들도 뭐 섹스를 안 해줬거나 내가 애들한테만 집중했다 이런 경우에 자책을 하는데 그걸 아무리 바꿔도 남편이 안 되돌아옵니다. 그건 차후에 자성찰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상관이 끝나야 됩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었던 것. 결국 계속 만나고 있었음. 이런 경우는 상담할 때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자. 속 시끄럽고 소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돌아올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용서하자.
그 처음엔 좋죠. 너무 행복하죠. 남편이 다 끝난 것처럼 집에 일찍 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잘해 주는 건데 여행도 같이 가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뒷구녕에서는 만나고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증거 잡아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외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지 않고 지인들과 주변인들과 도찐개찐 머리 짜서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실수한 것. 뭐 어떤 외도 전문 상담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외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뭐라 하신 분들은 외도 상담사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막 약해져 가지고 넘어가서 일을 더 엉망으로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1번째, 소송이 두려워서 소송을 미루고 상간 소송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늦게 진행한 것.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막 가슴이 터집니다. 그 증거 다 있는데도 근데요 3년 뒤에 전화 와요. "좀 있으면 소송 못 하는데요." 왜냐면 소송이 안 날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후부터 10년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그러면 그때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 속 시끄러운 거 싫은데." 그러면은 아내분 답장 넣으십니까? 안 할 건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내분이 소송을 하셔야 아내분의 분노가 일부 해소가 되고 그래야 오히려 남편분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남편의 반응을 살펴야 이게 진실로 안 만나는 건지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 드립니다. 12번째, 소송하지 않고 통고장부터 보내고 상간자와 합의한 것. 여러분 통고장 보내는 거 요즘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데요. 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뽀다구 없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상간자랑 합의를 하고 나면 합의 조건에 내가 원하는 걸 취했으면 그쪽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취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 어디에 알리지 않기, 뭐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기, 별의 별, 직장에 알리지 않기. 그러면 손발이 묶이는 거거든요, 합의라는 게.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다음 13번째, 취하고 돌아온다는 유책이 말을 믿고 취하해 준 것. 이게 진짜 못돼 처먹은 유책 배우자죠. 저 이런 경우를 못 봤겠습니까? 진짜 부지기수로 봤어요.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치아를 해줘야 돼. 당신이 치아해주면 나 정말 다시 되돌아올게. 그 말 믿고 치유해주는데 취하는 취하대로 해버렸고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취하를 해달라는 게 상간자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취하를 해달라는 게 그 상간자를 더 위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치유해 주면은 뭐 다시 되돌아오고 애한테도 잘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14번째,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드자비해서 아이들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애들은 되도록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 자녀를 둔 경우에 특히 따님이 있는 경우에 아내분들이 막 의논하고 같이 막 진행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건 우리들 일이잖아. 부부 간의 일이니까 애들은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15번째,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 하도 답답하니까 뭐 친구나 친한 애들한테 말하고 나는데 말하고 나서 이혼 안 해도 쪽팔리고 이혼해도 뭐 그렇습니다. 계속 말하면 듣기 싫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제가 왜 저래?" 하면서 막 짠한 마음에 다가오지만 계속 뭐 배우자 욕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배우자 외도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주변 지인들이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쪽팔리고. 그래서 다 후회하시고요. 16번째, 배우자 몰래 상간자와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경우는 남편분들 뭐 자기가 막 남자라고 상간자만 불러서 이제 겁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 안 되셨죠? 안 됩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해보고 할 건 다 해보셔야 돼요. 17번째, 변호사 비용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선임한 것. 뭐 솔직히 여기 풍경법률사무소에서 못한 것 후회됨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저랑 맞는 본인하고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뭐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고 비용도 너무 싸다 그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땐 수인건이 많은, 그러니까 재판을 많이 해본 케이스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지방에서도 많은 곳을 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선임 건수가 서울 서초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곳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서울이나
수익권이 많은 변호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다시 잘 해보자고 가지고 있던 증거들 유책기 앞에서 다 인멸하고 삭제해버린 것. 진짜 이런 경우는 심장이 터집니다. 안 되면 증거 있으세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전화가 오죠.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만나고 있어요. 증거는요? 그때 유책기 앞에서 서로 잘해보자고 가지고 있던 증거 다 삭제했어요. 그제서야 뭐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척 하더라도 원본은 USB에 다 담아 놓으셔야죠. 이것도 삽질입니다. 19번째, 바람난 배우자를 인간으로 본 것. 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바람난 것들은 뭐다?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 핵심인 거죠. 20번째, 바람난 아내를 화가 나서 폭행한 것. 남편분들, 아내의 폭행과 남편의 폭행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때린 신용을 하거나 뺨 한 대만 때려도 접근 금지 가처분 돼가지고 분리 뭐 그 당시에 바로 분리 조치되고 아내가 짐 싸가지고 뭐 해바라기 센터 그런 데 가버리죠. 그럼 3개월씩 계속 연장도 가능하고요. 회복하기는 그냥 끝난 겁니다. 뺨 한 대 때렸다고 집을 나가고 뭐 그렇게 한 경우라면 이 와이프는 남편이랑 같이 안 살겠다는 생각이 큰 거고 그 상간남하고 깊은 사이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1번째, 상간녀와 통화할 때 존댓말로 차분하게 말한 건. 제발 상간녀한테 말할 때 존댓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불킥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상간녀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경고이고요. 전화로 깐족깐족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리적으로만 하시던지요. 22번째, 말도 안 막히는 미친놈이랑 계속 싸운 거. 이게 핵심이죠. 아니 이런 말 해봤자 통하냐고요. 계속 싸울 거리만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싸울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할 말만 하시고 감정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번째, 참고 인내하느라 유책이 싸다구라도 한 대 날리지 못한 것. 이건 좀 약간 극과 극인데요. 저처럼 너무 과하게 유책 배우자를 두드려 패고 폭행 폭언에 막 다 뒤집어 엎고 이러지 않고 침착하게 잘 처리를 하셨던 아내분들이 이제 포폐하고 참느라고 뺨 한 대도 못 때렸다는 거죠. 안 때려서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뺨 한 대 못 날린 게 그 철천지 한이 된다고 하십니다. 한 대 정도는 때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여자의 아내분들이 남편을 때리는 겁니다. 24번째, 아무 사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걸 믿은 것.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아내분들이 처음에 남편이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라고 말을 하면 뭐 업소녀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말한 그 자체가 이상한 사이인 겁니다. 그걸 또 우리 믿게 되죠. 아니 믿는 게 편하니까요. 네. 25번째. 점집에 가서 점 본다고 헛돈 날린 것. 이거는 좀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그때 한 세네 군데 간 것 같아요. 뭐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가게 되죠. 저도 기독교라고 했죠. 근데 가는데 뭐 점이 뭐 이 사람이 안 되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 신념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 가정 지키고 넌 이혼 안 하고 해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 쓰는 거 뭐 10만 원, 뭐 12만 원 이런 거 쓰는 거는 내 마음에 위로받고 어떤 누구랑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면 그 정도 날려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굿을 한다던가 그래서 실제로 뭐 몇 천만씩 쓴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고 그냥 신세 한탄 아니면 또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조언을 얻는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26번째, 마인드 디톡스 유튜브와 카페를 늦게 알게 된 것. 이거 핵심 아닙니까? 우리 카페에 오신 분들 맨날 이 말 하거든요. 좀 더 일찍 이 카페를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상담을 했더라면, 정말 영업 뛰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여기 저희 카페 정말 너무 좋은 곳이고, 알토란 같은 정보도 많고, 그냥 외도 상황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엔 재테크, 부의 축적,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성장, 직업,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거든요. 외도는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게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못 헤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외도 자체에 집중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들이 성장해 있고 우리들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번째, 외도를 알고 유채기에게 집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닥달하고 밤에 잠 안 재우고 고문한 것.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병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전화하고 확인하고 어디야? 전화 안 받으면 막 불안하고 그다음에 영통하자 그러고 영상통화하자 그러고 그리고 좀 잘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 2, 3시에 눈이 귀신처럼 툭 떠지면 방문을 열고 깨웁니다. 깨워서 이제 그때부터 고문을 하죠. 근데 남자들이 잠을 자다가 깨는 건 남자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면 쥐가 잘못한 것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28번째, 증거가 충분했는데도 증거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시간을 더 허비한 것. 이게 증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웬만큼 있으면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해서 어떤 증거 이 정도면 되나요? 오케이. 그럼 그냥 소송하시면 되고 모자란다고 하면 모자란 부분만 더 구하시면 되는데 증거가 그냥 산만큼 있는데도 또 증거 잡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as soon as possible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9번째, 때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너무 심하게 드자비한 것. 뭐 적절한 드자비 정도는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내 분노 해소를 위해서 해도 되는데 그 적당껏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발로 목을 밟는다던가 저처럼 고막을 터트린다던가 식탁 의자를 부순다던가 이거 계속하면 형사고소 당하고 이혼합니다. 이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번째, 조급해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 업체를 이용해서 돈 날린 것. 이제 저도 웬만하면 뭐 탐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정말 가출을 했거나 상황이 너무 시간적으로 아내분들이 힘들 경우에 빼박 증거가 없어서 방법이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적절한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은 증거 보존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진행하기 전에도 증거 보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내 배우자가 어떤 여관을 이용한 내역이나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31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티 팍팍 내고 상간 소송한다고 유책에게 얼음장 놓은 것. 티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소송할 거야, 소송할 거야 이런 이유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송할 거면 조용히 증거 모아서 조용히 소송하고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빡 맞는 것처럼. 32번째, 상간녀의 답변서 올 때마다 충격받고 상처받고 감정이 요동쳤던 것. 아내분들 답변서 오면 뛰고 솟고 난리 납니다. 얘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분이 흥분하고 난리 치라고 제가 저렇게 쓴 건데 걔 작전대로 말려 들어가면 아내분이 바보 아닙니까? 그냥 아내분 열받으라고 쓴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내분이 그냥 그래 알았어 개소리 많이 썼네 라고 담백하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반박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만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상간녀가 쓴 답변서에 울고불고 가슴을 쥐어뜯고 해야 됩니까? 그 아내분만 괴롭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이 힘들겠지만. 33번째, 이 우리 카페에 천사 날개님이 적어주신 건데 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진심, 회유, 설득, 협박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한 것. 이게 케바케인데요. 제가 첫 상담을 할 때 솔직히 회복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도 상황 이전의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요. 피해 배우자인 이 태도, 피해 배우자의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의 말의 표현이라던가 이제 감정 상태라던가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유책 배우자의 행동을 보면 이게 집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회복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뭐 할 건 다 해봐야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진심은 로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 우리 진심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튼 현명하게 포표를 잘하고 감정은 누르면 터지니까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성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34번째,
야한 속옷들 엄청 사 모으고 잘해주면 돌아올 것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평소보다 더 잘해줬던 것. 이건 아내분들이 많이 하죠. 뭐 음식도 차려주고 옷도 사주고 더 잘해줘 자기야 하면서 애교도 피우고 야한 속옷 빨강색, 검정색 사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남편 노래는 쟤 왜 저래 미쳤어? 난 상간녀랑 같이 섹스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면 이것도 이불킥 각입니다. 네, 35번째. 내 남편은 특별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것.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짜증나는 부류들입니다. 자기 남편 특별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다르대요. 다른데 왜 들키냐고요. 다른데 왜 바람 나냐고요. 똑같다고요. 카페에서 바람핀 남편들이 단 한 명이 그냥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괜히 쫄고 괜히 내 잘못이 아닌가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 일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잘못된 대처 3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5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간추려지지만 그 한 줄에는 그 시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다 느껴집니다. 가장 슬프고 아픈 건 상간자에게 미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우리들을 자신의 배우자를 벌레 보듯이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뱀 눈깔로 대했던 그 모습 그리고 현재 그 상대방 마음속에는 배우자라는 나라는 존재는 싸그리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였을 겁니다. 상간자에게 미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미친놈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미친놈이니까요. 미친놈은 미쳤어도 저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직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